자, 보자. 오늘 이제 책이 두 개가 더 나가거든요. 두 개 더 나가는데 우선 첫 번째 오늘 드린 책이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간지가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간지가 이게 세 개, 검은색 간지가 세 개가 들어 있잖아. 그래서 앞에는 좀 얇고 뒤에는 두껍지. 앞에는 뒤에 두꺼운데 맨 뒤에 있는 건 뭐냐면요. 맨 뒤에 있는 건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 알겠죠? 기출문제인데 이번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몰라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알겠죠? 다 넣어놨으니까 이게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산념기는 꼭 나오겠죠. 산념기. 그럼 여기 뒤에 보면은 15장 산념기가 있어. 그렇게 찾아서 풀라고. 이번 시험에 뭐는 들어가고 뭐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시험도 2주 남아가지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뭘 넣고 뭘 뺄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어놨으니까 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 기출문제 파일에서 다 찾아서 나중에 풀어봐야겠죠. 풀어봐요. 여기에 최신 기출문제 내가 최대한 많이 넣어놨어야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는 거 뽑아서 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풀으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세 개는 그냥 내 수업 이론 교재 프린트예요. 이론 교재 프린트라서 문제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할 내용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한 내용 설명을 위해서 살짝 수록해 놓은 거야.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할 세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만 지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3장. 찾았죠? 3장. 그 3장에 몇 페이지라고 했어 내가? 3장에 43페이지. 4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 을 여러분 학교에서 이번에 수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자. 출판하실 생각 없어요? 뭐라고요? 출판하실 생각 없어요? 아니 뭐 언젠간 하겠죠. 내가 은퇴할 때쯤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내용이 수정되기 때문에 수정되고 추가되고 수정되고 추가돼가지고 네, 뭐 이게 뭐 출판하기는 당장 출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뭐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지금 경과 60기에 성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봅시다. 근데 뭐 내가 듣보잡 강사라서 내가 책을 낸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자, 어쨌건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얼로트롭스라는 말이 있죠? 얼로트롭스 우리말 번역? 동소체.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이게 그 순물질인데 의 화학 구조가 다른 관계들 요걸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이니까 동소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몇 가지라는 얘기겠습니까? 순물질이니까 원소가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소체에 대해서 사실 뭐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동소체가 O2, O3 이런 관계인 거죠. O2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산소. 얘는 오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 루이스 구조 아직 들어간다는 말은 없죠? 배울 거예요. 어? 배울 거라고요? 배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 다 넣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면은 루이스 구조는 기출문제도 한 몇십 개 되니까 풀면은 그것만 풀어도 공부 많이 될 거야. 알겠지?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건 O2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O3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거하고 화학결합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화학결합의 방식이 다르죠? 다르면 화학적인 성격도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화학적 성격도 다르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얼로트롭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누구에 대해서? 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잠시 물리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혹시 여러분 인슐레이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슐레이터? 우리말 번역? 부도체 대표적으로 뭐 고무, 플라스틱, 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런 게 부도체잖아요.
그럼 부도체라고 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도체는 가장 그 뭐 중학교 때 기술 교과서라고 할까? 중학교 때 뭐 기술 가정 이런 책에도 뭐 도체 부도체 이런 얘기 살짝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도체 부도체 이런 거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뭐 현장 혹은 공학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 예를 들면은 그 뭐냐면 집 짓는 노가다 아저씨들 부도체 도체 이런 거 알겠어 모르겠어. 노가다 아저씨들 잘합니다. 왜? 부도체 도체 잘못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공사하다가 뒤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체 잘못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흘러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현장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부도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도 이게 높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도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높다 낮다 이런 말은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상대적 표현이에요? 상대적 표현이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뭐냐면 부도체를 전기 전도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부도체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바로 이 전도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로부터 도체다, 부도체다를 규정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도체는 전도도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온도가 증가할 때 전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성.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작은데 여기에 있는 이 y축 값이 작긴 작은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나마 커지는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부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질 내 자유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건 미시적 세계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자나 혹은 원자 등의 운동 에너지가 거시적 현상이 온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미시적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많이 공급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물질에 붙어 있었던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뛰쳐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전도도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는 뭐 분자궤도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밴드갭 이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런 정도를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도체와 관련된 뭐냐면은 이제 물질들의 예시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바로 분자성 물질이요. 아예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분자들 있죠. 예를 들면 산소 분자, 오존 분자 이런 거 도체라고 그래요, 부도체라고 그래요? 이런 기체 같은 거 부도체라고 해요. 기체 중에 전기 통하는 거 있어 없어요? 기체 중에 전기 통하는 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자성 물질들이 대표적인 부도체가 되고, 그 다음 이온 결합성 물질 이온 결합성 물질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뭐가 된다?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온 결합성 물질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거, 소금 결정. 여러분 소금 결정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온 결합성 물질, 그 다음에 고체성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대표적인 부도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시그마 결합 만으로 구성된
원자 결정 물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부도체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그마 결합만으로 구성된 원자 결정 물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부도체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로 들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시죠? 자, 다이아몬드의 구성 원소는 탄소.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탄소의 대표적인 동소체.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가 어디에 있냐면 교재 43페이지 보세요. 교재 43페이지 찾았나요? 교재 43페이지 찾았나요? 그 교재 43페이지에 왼쪽 단락에 보시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림이 있을 건데 찾았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뭐 고체 결정 구조 이런 걸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이렇게 생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 아시겠죠? 자 그럼 뭐냐 누가 보고 있는데? 둘이 누구야? 쏘자. 오! 우성스, 형규스. 좋습니다. 슬리피하고 그루트가 보고 있군요. 좋습니다. 호이 초점 맞지? 좋았어. 좋아. 자, 그럼 이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이겁니다. 아까 교재 43페이지 왼쪽 단락이 있다고 했죠. 이 녀석에 대한 조금 이제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탄소를 중심으로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자,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게 돼 있어요? 4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각 위치마다 또 다른 탄소가 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각 탄소의 로컬 구조입니다. 아주 지역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간다고요? 얘는 결합선이 4개가 나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각 탄소마다 결합선을 4개를 그린 건데 그것은 옆에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얘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도 또 다른 결합선이 나머지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도 또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는 거고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 입장에서도 이 구조가 또 반복되고 얘 입장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 3차원적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겠죠. 그걸 한꺼번에 그린 게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려면 고체 결정 구조라는 아이디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걸 배운 건 아니니까 뭐 이런갑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이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선이 4개인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모두 단일 결합이죠. 이 단일 결합을 다른 말로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단일 결합으로 나타나 있는 시그마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결합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잘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부도체가 되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도도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뭐만 아시겠죠? 요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요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학교에서 요 정도 얘기하고 말았죠, 그쵸? 요 정도 얘기했죠. 그래서 뭐 더 나갈 수 있는데 요렇게만 우선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잉. 지우자. 자 1번이 부도체였으니까 2번은 뭐겠어요? 반도체. 2번은 바로 컨덕터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도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도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도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어 쓸 수도 있냐면 메탈릭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컨덕터 도체가 바로 금속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뭐 물리학적으로 잘 규정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체라는 말 속에는 전기 전도도가 뭐하다? 전기 전도도가 아주 크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이런 이제 성격을 갖는 도체를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바로 요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전도도 값이 뭐가 됐건 큰 값은 가져요. 뭐냐면 보통 아주 큰 값들을 갖는데 그 전기 전도도가 온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는 그런 녀석들을 도체로 규정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온도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물질 내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물질 내 원자핵이 진동합니다. 크게 진동하면서 자유전자의 진행 요걸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체라고 하는 녀석은 전도도가 큰 편이긴 합니다만 온도가 증가할 때 전도도가 감소하는 물질. 아시겠죠? 자, 이때 그 물질 예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다가 금속 결정. 자, 금속 결정 대표적으로 쇠덩이 뭐 이런 거예요. 쇠덩이. 뭐 구리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쇠, 금 이런 거 전기 통해 안 통해요? 쇠, 금, 뭐 쇠, 뭐 은, 금 이런 거 전기 통해 안 통해요? 아주 잘 통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보통 이 경향성을 많이 따르는데 열 전도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열 전도도 역시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커지면 보통 열 전도도도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열 전도도가 그래서 가장 높은 물질.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열 전도도가 가장 높은 물질. 그게 금입니다. 금.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전기 전도도가 제일 높은 물질. 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 중에 비싼 반도체는 안에 회로가 뭐로 구성된다? 금으로 구성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들이 비싼 거예요. 안에 금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뜯었을 때 제일 비싼 부품이 뭐예요? 컴퓨터를 뜯을 제일 비싼 부분. 바로 메인보드거든요. 메인보드 비쌉니다. 메인보드가 왜 비싸다? 금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인보드가 기본적으로 금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보드나 반도체도 싼 애가 있고 비싼 애가 있잖아요. 비쌀수록 뭐 함량이 높다? 금 함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도체고, 그 다음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알겠죠? 수용액. 역시 도체처럼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로 있으면 전기 전도도가 없지만 물속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전류를 잘 전달시킬 수 있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입니다.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 자, 여기서 컨주게이티드는 짝산짝음기 할 때 그 컨주게이티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컨주게이션은 그 컨주게이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짝산짝음기에 사용하는 컨주게이티드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연속적 파이결합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연속적인 파이결합이 나타나는 물질로 뭐가 있다?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연속적 파이결합이 나타난다. 첫 번째 예가 이겁니다. 바로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폴리아세틸렌. 자,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루이스 구조상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식의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물질, 이런 녀석을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단일결합인데 여기는 이중결합이죠. 단일결합만을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중결합이 되면 하나를 시그마라고 할 때 나머지 하나를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 파이, 시그마 파이, 시그마 파이, 시그마 파이가 번갈아 나타나는 물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꼭지점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이 꼭지점에 탄소들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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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때 여기에 누가 또 숨어 있냐면 슈쇼, 슈쇼, 슈쇼가 이렇게 또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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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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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슈쇼, 이런 애들이 숨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 탄소들마다 무슨 오비탈이 남아 있느냐? 요런 식으로 요렇게 PZ 오비탈이 솟아 있습니다. 그 PZ 오비탈에 전자들이 하나씩 남아 있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 남아 있는 홀전자들이 슬리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슬리피 집은 어딘데요? 진주스. 알겠습니다. 진주스. 자, 슬리피 이거 받으세요. 그렇죠. 슬리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홀전자가 EPZ 오비탈에 남아 있거든요. 그 홀전자들이 지금 파이 결합을 이루는 여기 이전자, 루이스 구조상의 이 파란색으로 그린 이 전자들 있죠. 이 전자들이 이 입체 구조상에서 PZ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있는 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파이 결합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요렇게 뭐 요렇게 파이 결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됐나요? 저 조시 벌써 자고 있어. 알겠죠? 그렇죠? 되다. 그러면 이때 이 파이 결합이 어디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서도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된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것 같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얘하고 얘를 파이 결합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 못해요?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 못해요? 연결 못합니다.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옥텟이 깨지게 되죠. 옥텟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파이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칩시다.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뭡니까?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에도 이런 식으로 p 오비탈과 홀 전자가 있을 건데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전원에 있는 전자가 1이 들어가면 얘하고 뭐가 생기겠어요? 정전기적 뭐가 생기겠어요? 청력이 생겨요. 전자하고 전자는 정전기적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그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외부 전원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뿅뿅뿅 뛰어서 이동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이동했다? 전류가 이동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폴리아세틸렌을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그냥 화학자들은 폴리아세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자들은 얘를 컨덕팅 폴리머라고 화학에서는 얘기해요. 자, 컨덕팅이 무슨 뜻이죠? 전류가 흐르는 이런 뜻이고요. 폴리머라는 뜻은 뭐예요? 이런 식의 중합체를 폴리머라고 해요. 아시겠죠? 중합체.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테틱 메탈이라고 얘기해요. 금속처럼 뭘 가지죠? 금속처럼 뭘 가지죠? 전류가 흐르는 전도도가 있는 거예요. 금속처럼. 그런데 원래 지구에 있던 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여서 물리학적으로는 신테틱 메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컨덕팅 폴리머라고 하고 물리학에서는 신테틱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실용화 돼 있어요? 실용화 안 돼 있어요? 실용화 돼 있죠? 어느 회사에서? 건전지 회사. 어느 회사에서? 에너자이저. 예, 여러 분야에서 실용화 되어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실용화 삼성하고 LG요. 삼성하고 LG요. 바로 삼성의 뭐?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 화면 접을 수 있죠. 왜 접을 수 있어요? 화면이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이 이걸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는 선을 CC를 날실로 전류가 흐르는 선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를 X축으로 흘리게 하고 Y축으로 흘리게 하면 어디서 합선이 되겠죠. 합선이 되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열이 나겠죠. 그 열이 나는 자리에다가 RGB 색소를 두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색소를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열 에너지에서 색소가 활성화가 되면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X축, Y축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공학자들이 코딩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RGB 색소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면 화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컬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컨덕팅 폴리머예요. 그래서 그거 전화기 중에 폴딩 전화기가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 자체가 몰캉몰캉하니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LG에서 나오는 TV 중에 많은 TV 있는 거 아세요? 네. TV가 말리는 거 아세요? TV가 말리는 거? TV가 있는데 평소에는 TV가 화면처럼 돌돌돌 말려 있다가 온 하면 TV가 돌돌돌돌 풀려가지고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 패널 하나만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리고 심지어 투명하기까지 해요. 왜? 원래 플라스틱이니까. TV인데 투명해. 근데 거기에 스위치 온 하면 CC를 날실에 전류를 줘서 RGB 색소를 활성화시키면 원래 투명한 자리에다가 디스플레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컨덕팅 뭐냐면은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 예시 중에 하나인 폴리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두 번째 예시. 그래핀. 알겠죠? 최근 가장 곽강받는 물질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 체계고요. 자,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가 위아래로 이렇게 pz 오비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탄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각 탄소들도 모두 이렇게 pz 오비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각 탄소마다 전자가 이 pz 오비탈에 홀 전자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러한 탄소들이 뭘 이룬다? 육각형 고리를 이룹니다. 요렇게 육각형 고리를 이룹니다.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육각형 고리를 무한히 반복하는 이 한 층의 물질 아시겠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한 층의 물질 요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종의 거대 분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일 층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분자인데 넙떡한 판형 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육각형 평면을 이루면서 무한정 확대되지만 이런 식으로 XY 평면상에 한 층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역시나 얘 어떻게 된다? 역시나 이 상태에서 이 홀전자가 옆에 있는 pz 오비탈로 짜잔 이렇게 호핑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XY 층상 전도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체성 물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녀석이 무한한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걸 그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죠?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핀이 이게 판때기라고 했죠. 판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켜켜이 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켜켜이 쌓아내놓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거 썼죠? 썼죠? 여기 썼죠? 지운다잉. 지운다. 지우자. 바로 그 유명한 그래파이트입니다. 그래파이트입니다. 자,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 흑연. 아니 뭐야? 그래서 이 흑연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핀의 적층형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층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켜켜이 쌓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파이트는 요렇게 좀 더 크게 그릴까? 요렇게 바로 어떤 그래핀 층상이 켜켜이 쌓여있는 녀석입니다. 아이고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켜켜이 쌓여있느냐, 이게 요렇게 켜켜이 쌓여있는데, 자, 여기도 한 층상에도 어떤 탄소가 또 다른 탄소에 또 다른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한 탄소에는 또 다른 탄소가 3개씩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탄소마다 뭐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육각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탄소 입장에서는 또 다른 탄소가 이런 식으로 켜켜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어떻게 될 거냐면 또 다른 탄소가 이런 식으로 3개의 탄소랑 또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층상하고 요런 층상 사이에서 이 주어져 있는 이 탄소에도 pz 오비탈이, 요 탄소에도 pz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pz 오비탈의 홀전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있는 거지.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다 있긴 있어. 그럼 여기도 pz 오비탈에 각각 홀연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재밌게도 층과 층 사이 있죠. 층과 층 사이에는 이 pz 오비탈하고 이 pz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 분산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산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이는 전기 전도도가 아주 작습니다. 일종의 부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파이트는 한 층상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층과 층 사이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층은 금속인데 층과 층 사이 끼는 부도체입니다. 아주 희한한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니소트로픽 컨덕티비티라고 얘기를 불러요. 그러면 애니소트로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비등방성이라는 뜻으로 뭐냐면 번역을 합니다. 비등방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방향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라는 뜻의 단어가 애니소트로픽입니다. 뭔 말이냐면 흑연은 그냥 흑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층 안에서는 도체입니다. 아시겠죠? 한 층 안에서는 도체인데 층과 층 사이는 부도체입니다. 아주 희한한 성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층상으로 있는 그래파이트에다가 이렇게 전기전도도를 연결해서 측정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래파이트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건 부도체.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 애니소트로픽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그래파이트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어디 갔느냐? 자, 3장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자, 지금 나눠드린 책에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는 10장에 자, 그 다음 내용 10장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찾았어요? 10장 8페이지 찾았어요? 8페이지에 연습 문제 6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8페이지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거 10장에 8페이지에 연습 문제 6.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그래프 하나 나오죠? 요거 학교에서 했었죠? 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화장실 다녀오세요.